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드시고 있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특히 모임 때 즐겨 찾게 되는 게 삼겹살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소주 한 잔 생각날 때 안주로 먹을 때도 삼겹살이 최고지요. 그런데 삼겹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번쩍 뜨이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패 삼겹살입니다. 대패 삼겹살 가격 진짜 싸죠. 그래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드시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싼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비싼 삼겹살을 얇게 썰었다는 이유만으로 싼 걸까요? 알고 보니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는 절대 못 먹는다는 대패 삼겹살,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대패 삼겹살에 대해 방송하기 전에 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모든 대패 삼겹살이 다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술을 한잔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며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삶의 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염증이 무서워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삼겹살을 구우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나 집에서나 대패 삼겹살을 선택한다면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대패 삼겹살은 대패로 썬 듯이 얇아서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패 삼겹살은 상표 출원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외식업의 신이라 불리는 백 대표인데요. 이분은 고기 자르는 기계를 잘못 사서 햄 자르는 기계를 샀다는 겁니다. 고기를 잘라보니 돌돌 말리면서 나오길래 처음엔 고기를 펴서 팔다가 나중엔 그냥 팔면서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던 게 대패 삼겹살의 시작이 되었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패 삼겹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상표 등록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요즘은 대패 삼겹살을 취급하는 곳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패 삼겹살은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이 먹기에 좋기는 한데 그런데 왜 싼 걸까요? 싸니 돈이 안 나간다고 좋다고만 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가격이 싸다면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손해보는 장사는 없는 거지요. 그 비싼 삼겹살을 얇게 썰었다는 이유로 싸게 팔았을까요? 그렇게 팔면 손해가 날 텐데요. 소비자는 이상하게 싸다면 싼 이유는 알고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식당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기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술이나 다른 곳에서 이윤을 남기고 고기는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싸도 너무 쌉니다. 어떻게 저런 가격으로 장사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패 삼겹살로 가격을 싸게 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이 낮은 고기를 냉동해 얼리고 얇게 썰어 판매하는 게 대패 삼겹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이 낮은 삼겹살은 어떤 삼겹살일까요? 질이 낮은 삼겹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질 낮은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수입고기 아닙니다. 바로 모돈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돈은 뭐냐? 새끼를 낳고 있던 암돼지인데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는 돼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모돈은 계속 새끼를 낳느라 힘들고 늙어서 고기가 너무 질기고 냄새도 나고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새끼 출산이 목적인 엄마 돼지들은 한 번에 13마리에서 15마리 새끼를 낳고 이런 출산을 4, 5년 하고 나면 도축이 된다는 겁니다.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체내 영양소는 다 새끼들한테 가고 고기는 맛이 없고 질겨진다는 거지요. 육가공 업자들은 이 돼지를 딱통이라고 부르며 그냥 공짜로 줘도 안 먹는 고기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삼겹살로 먹기엔 적합하지 않은 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급 외 판정을 받고 폐기되거나 햄을 만드는 가공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기라는 겁니다.
이 고기를 일반 삼겹살 두께로 구이를 한다면 맛이 없고 질기다는 거지요. 얇게 썰면 그나마 부드럽고 먹을만 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두껍게 썰면 질기고 맛이 없다면 대패 삼겹살로 얇게 썰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찝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새끼를 낳는 엄마 돼지는 항생제를 자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기에 잔류하는 항생제를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는 돼지 분뇨를 통해 지하수로 스며드는 소량의 항생제까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항생제 내성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복용이 세균들은 항생제를 저항할 힘을 키워 내성균 슈퍼바이러스가 탄생된다, 이겁니다.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 약효과를 못 보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생제를 많이 맞은 돼지고기를 자주 먹다 보면 치명적인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치료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축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볼까요? 대부분 수입인지 국산인지 원산지를 보고 그 다음은 가격을 봅니다. 이제는 무항생제 고기인지까지 잘 따져보며 선택해야 됩니다. 항생제 내성을 키우지 않아야 세균과 싸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싸고 맛있어서 먹었던 대패 삼겹살, 가격이 쌌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선택해 먹는 거와 모르고 싼 맛에 먹는 건 다릅니다. 물론 등급이 있는 좋은 삼겹살을 얼리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얇게 썰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